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용어들이 자꾸 나오죠. 전압 강화, 전압 상승, 전압 폐회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부터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하시고 그거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방정식을 세우라고 그랬죠. 방정식 1번에서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면 어떤 방정식이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보니까 전압 상승이 V이고 전압 강화가 R1, I1이죠. 여기는 전압 강화가 R1, I1이잖아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전압 강화가 R2, I2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1번 표로에서는 V는 R1, I1이에요.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2번 회로에서는 전압 상승이 없죠. 전압 강화만 있죠. 그러니까 R1, I1 더하기 R2, I2는 제로예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커다란 3번 폐회로에서는 어떻게 되죠? V는 여기 R2, I2죠.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아, 여기에 하고 여기는 이게 다 같이 여기 전압 강화나 여기 전압 강화는 요거하고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다 똑같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전압이 같잖아요. 이 두 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한 거죠. 이렇게 연결한 걸 쭉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걸 이걸 무슨 연결이라고 그래요? 병렬 연결이라고 그래요. 병렬. 병렬 연결의 경우는 V가 일정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연결하는 건 직렬로 연결한 거죠. 이렇게 직접 이렇게 연결한 거 이걸 직렬 연결이라고 그러는데 직렬 연결의 경우는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같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한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법칙 등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직렬 연결은 전류가 일정하고 병렬 연결은 전압이 일정하구나. 이런 것도 키르요프의 법칙에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방정식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방정식이 뭔지 뭐 이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항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고 그 여러 개가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쭈루룩 연결하는 걸 병렬, 이렇게 쭈루룩 연결하는 걸 직렬이라고 하는데 직렬로 연결되기도 하고 병렬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직렬과 병렬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저항이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할 경우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등가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갖다 우리는 합성 저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저항의 합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성 저항을 등가 저항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다 무슨 법칙을 가지고 하느냐? 키르요프 법칙과 오음의 법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저항의 직렬 연결이죠. 저항이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쭉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와 같은 하나의 저항으로 등가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보세요. 중요한 게 등가라는 말입니다. 등가. 등가라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같은 값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죠. 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등가가 되느냐라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보면 되냐면 요 V하고요. 요 V가 같아요. 그랬더니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 I하고요.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 I가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항이 직렬로 연결하는 거 요거는 요거하고 어때요? 같은 것이 되겠죠. 얘가 같고 얘가 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얘는 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등가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등가예요. 네. 그랬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저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합성할 수가 있어요. 합성할 수가 있어요. 됩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보세요. 방정식을 세우는데요.
방정식을 세우는데 키르요프의 방정식을 세우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압 상승이고요. 전압 강하잖아요. 전압 상승은 전압 강화와 같다는 키르요프의 전압 방정식을 이 회로에 대해서 전압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전압 방정식 V0는 V1, V2, Vn이죠. V1 더하기 V2 더하기 Vn이죠. 이해됩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V0는 뭐예요? 요거는 RI죠. 전압 강화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생기는 전압 강화는 어떻게 돼요? R1I, R2I, RNI 이렇게 되죠. 요걸 다시 적으면 R1I, R2I 더하기 RNI. 자, 우리가 조건에서 얘하고 얘가 같다 그랬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얘하고 얘도 같은 얘기죠. 두 식을 비교해보면 등가니까 같다란 얘기가 되겠죠. 이거 I0라 그럴까요? 다 I0였으니까.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등가라고 하는 조건을 적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아지니까 여기에 있는 I 약분시켜버리니까 R0라고 하는 것은 다 더해준 거하고 같다는 얘기죠. 직렬로 연결한 저항은 다 더해주면 된다. 직렬로 연결한 저항은 다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얘가 3ohm이에요. 얘가 5ohm이에요. 그럼 이거의 합성 저항 R0는 얼마죠? 3 더하기 5가 돼서 얼마죠? 8ohm이에요.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직렬로 연결한 저항 값은 합성 저항은 더하면 된다.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항의 심벌이에요. 전류가 흐름을 방해하는 이 기호. 저항의 기호도 하나 기억하세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것은 얘는 반드시 저항이다. 저항이다.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레이스탄스 R 쓰고요. 단위 오hm 쓰는 거죠. 그거다 이런 거예요. 레이스탄스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직렬로 연결될 때는 저항을 갖다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직렬로 연결할 땐 그 저항값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직렬로 연결할 땐 그 저항값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당연히 그 저항값은 직렬로 연결하면 커진다.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똑같은 저항을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값이 얼마가 될까요? 똑같은 저항. 2배가 되겠죠? 똑같은 저항을 3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죠? 3배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예, 그런 경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같은 값이다라고 하면 이 배수만큼 저항값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항은 작고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작고 커진다. 자꾸 커진다는 얘기예요.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자꾸 커진다. 오케이? 직렬로 연결하면 그 크기는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저항값은 커짐을 의미한다. 병렬로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하는 걸 병렬이라고 그래요. 역시 병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가 등가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죠. 뭐가 같아야 되느냐? 등가는 이 전압이 같아야 되고요. 이 전류가 같아야지만이 등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저항값은 이걸로 등가, 즉 합성을 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을 보고 느껴야 되겠죠. 이 지점을 보고 느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키르요프의 전류법칙이구나. 그래서 키르요프에 대한 전류법칙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방정식. I0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N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뿅뿅뿅이니까. 요거는 다시 하면 여기 양단의 전압이 뭐가 돼요? 병렬이니까 전압이 일정하다 그랬죠. V0예요. V0예요. V0라고 알 수 있는 것은 폐회로 세워보고 키르요프의 전압 방정식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V0는 R1, I1이에요. 이렇게 하면 V0는 R2, I2예요.
이렇게 하면 V0는 어떻게 돼요? RNIN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R1분의 V0, R2분의 V0, Rn분의 V0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요 밑에 식은 I0는 어떻게 돼요? R0분의 V0다.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등가라는 조건에서 얘하고 얘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같다라고 놓아보세요. 같다라고. 그러면 놓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R1분의 V0 더하기 R2분의 V0 더하기 Rn분의 V0는 R0분의 V0죠. 그러니까 요거는 V0로 다 묶어줄 수가 있죠. V0로 묶어주면 더하기니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n분의 1이 되겠죠. 이거는 R0분의 V0가 돼서 V0, V0는 약분돼서 없어져요.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결국 뭐가 나와요? R0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n분의 1이죠. 이것이 다 더해지긴 더해지는데 그냥 더해진 게 아니라 다 역수로 더해져. 이렇게 저항의 역수적인 개념, 이걸 단위를 오음을 거꾸로 뒤집었어요. 저항의 역수로 되는 개념, 오음을 거꾸로 뒤집어 쓰고 이걸 읽을 때 OHM, 오음이죠. 오음을 거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쓰다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모가 된 거죠. 모. 그렇게 읽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는 저항의 역수라고 해서 G0 해서 저항의 레지스터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항은 레지스탄스잖아요. 레지스터의 반대는 컨덕터예요. 컨덕턴스예요. 그러니까 얘를 컨덕터턴스, 레지스터, 레지스탄스 하면 컨덕턴스 G라고 하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것은 R0를 구하죠. 그러면 R0를 구하려면 여기에 역수를 취해주고 여기도 역수를 취해줘야 되겠죠. 역수를 취해줘야 돼요. 역수를 취해주니까 그 값이 어떤 값이 되느냐? 자, 그 값은 역수를 취해주니까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거에 역수를 취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쪽은 R0분의 1에 이것을 역수를 취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니까 당연히 이거는 R0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에 역수가 되죠. 이것이 병렬에 대한 합성저항이다. 그러니까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는 것은 역수로 해주는 거예요. 역수로. 여기서 역류를 취하여, 이건 좀 오타가 난 거고요. 그 값을 역수를 취해서 합한 다음에 다시 역수를 취하는 것이다. 그게 병렬입니다. 합성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역수를 취해서 합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역수로 취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저항값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병렬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저항값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오음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전기 회로에서 회로 수자의 응답을 구할 때 저항이나 또 저항의 차원을 갖는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동일하게 써서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게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병렬로 연결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 3ohm이고 여기 2ohm입니다. 이거에 대한 합성저항을 구하라 라고 하면 합성저항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역수를 취해서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3분의 1을 역수를 취하고 2분의 1을 역수를 취해줘서 주하라는 얘기죠. 그걸 더해줘서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해줘라? 역수를 취하라는 얘기죠. 그게 저항이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하고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2가 돼서요. 이렇게 계산해도 얘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돼요. 얘가 1.2가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도 1.2가 나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해주고 이거 두 개를 곱해주죠.
여기 R0입니다. 똑같은 식이 되는데 이게 다 성립이 돼요. 그대로 성립이 돼요. 계산기 누를 때 요 계산기 그냥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추럴 디스플레이라고 그랬죠. 분수 누르는 거예요. 분수가 그대로 눌러져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그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1 누르고요. 밑으로 화살표 내린 다음에 다시 분수 누르고요. 1 누르면 돼요. 잘못 눌렀네요. 잘못 눌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3 누르면 되죠. 다음에 더하기 누르고요. 다시 분수 누르고요. 우리가 손으로 쓰는 것처럼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답이 구해져요. 1.2죠. 자, 이거 바뀌는 건 뭘 눌렀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는 SD 누른 거예요. S하고 D를 바꿔주는 거죠. 그 바꿔주는 그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준 거나 또 분수에서요. 3 곱하기 2 하고요. 3 더하기 2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수학적으로 같느냐라고 얘기하면 이거죠. 병렬로 연결할 때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분의 1이 병렬 연결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계산할 때 통분을 해줘요. 통분. 요 부분을. 분모를 갖게 해주는 거죠.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을 통분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소 공배수 기억하시죠? 최대 공약수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된 배수가 있어요. 요거 두 개의 공통된 배수는 뭐죠? R1, R2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R1, R2를 만들려면 R1, R2를 만들려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여기다 R2를 곱해주고 R2를 곱해주는 거예요. 또 여기다 R1, R2를 만들려면 여기다 뭘 곱해줘요? R1을 곱해주고 여기다 R1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분모가 통분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분모가 R1, R2가 되고 1 곱하기 R2니까 R2가 됩니다. 분모가 R1, R2가 되고 뭐가 되죠? 1 곱하기 R1이니까 R1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모가 같아질 때는 이걸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더해주면 얘가 어떻게 돼요? R1, R2, R1 더하기 R2가 되죠.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어떻게 해줘? 역수를 취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 주는 거죠. 뒤집어 주는 거예요. 뒤집어 준 것이 이 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R0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돼서 보통 이제 구할 때 이렇게 많이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다. 통분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요. 통분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이 통분인데 수학이 아니라 산수죠. 즉 다시 말해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얘가 어떤 사람이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5분의 2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 말도 안 돼요. 에? 밑에 거 더해주고 위에 거 더해주고 이러고 있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게 나오는가. 여러분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1, 2 한번 눌러보세요. 더하기. 다음에 3분의 1 한번 해보세요. 이게 5분의 2가 되나? 5분의 2가 아니라 6분의 5죠. 그렇잖아요. 이거 5분의 2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실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분수 계산을 못 하는 거죠. 이러면 머리 아프다. 이게 바로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분모를 갖게 해줘야 된다. 2와 3의 공통된 배수 중에 최소 공배수, 공통된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공통된 배수를 찾는 거죠. 최소 공배수. 배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3의 배수가 쭉 있고 3의 배수는 어떻게 돼요? 3, 6, 9, 12, 15 쭉 갈 거 아니에요. 2의 배수는 2, 4, 6, 8, 10, 12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배수가 공통된 배수가 뭐예요? 6도 공통된 배수고 12도 공통된 배수잖아요. 이게 계속 무한대로 가다 보니까 공통된 배수는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예요? 6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최소 공배수라고 그래요. 참 중학교 처음 1학년 들어갈 때 하는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그때 배운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배수가 6이니까 이걸 6을 만들려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여기다 3 곱해주고 여기다 3 곱해주고 이거 6 만들려면 여기다 2 곱해주고 여기다 2 곱해줘야 되겠죠. 그게 분수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이게 얼마 돼요? 3은 6이 되죠. 6이 되고 요거는 뭐가 돼요? 3이 되고 요거는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6분의
O가 되는 게 분수 계산이다. 그 계산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그 계산을. 이 계산이 바로 그 계산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려워서는 절대 안 됐다. 이게 바로 기초니까, 기본이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수업을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 한번 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되고요, 최대 공약수가 어떻게 되고요, 요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진도 못 나가죠. 그냥 그 수업만 계속하고 있어야 되죠. 제가 한번 해드리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해드리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갖고 가야 돼요. 필요하기 때문에 해드린 거예요. 근데 필요해서 해드렸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한번 듣고 난 모르겠네 해가지고 잊어먹어버리면 얘기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기억하세요.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연습을 안 했으면 자연적으로 기억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우리가 이제 뭐 수학책을 가지고 산수책을 가지고 이걸 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고, 지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전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때마다 이것을 계속 떠올려야 되겠죠. 그럼 내가 머릿속에서 이걸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자꾸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 기억을 못 하는 거 있을 거예요. 노트 필기를 한다는 얘기가 바로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될 게 있는데 그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 당장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들어가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안 들어가니까 당장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메모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머리하고 동일하다 생각하고 언제든 꺼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서브노트예요. 그게 노트예요. 여기 적어준 거 똑같이 적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 왜 합니까? 머릿속에 듣고 자꾸 머릿속에 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릿속에 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듣고 자꾸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그걸 넣어야 돼요. 그 연습을 해줄 때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써놓고 내가 나중에 볼 거야. 이 사람은 계속 나중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계속 나중이에요. 그냥 지금 써놓기만 하고요. 필기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볼 거야? 나중에 볼 거야. 그러면 공부 안 돼요. 계속 나중이야. 언제 봐도 나중이야. 지금 이 순간에 끝내버려야지. 이 생각을 해야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제가 왜 이렇게 너무나 쉬운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하느냐. 이것도 안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해를 못하고 이거보다 더 기초적인 설명을 원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없어요. 이거보다 더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곳은 없고요. 이런 건 있을지 몰라요. 설명을 안 하고요. 합성조항은 이거예요. 없는 거죠, 과정이.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쉽게 얘기해요. 우리는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걸 실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직렬저항은 더해주면 됩니다. 병렬저항은요, 2개로 환산하고요. 2개 더해주고 2개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저항의 합성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렬로 됐으니까 요거 2개 더해주고요. 또 다시 2개 생기니까 또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2개 병렬이니까 2개 더해주고 2개 곱해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무나 간단하겠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공부 아니에요. 그게 쉽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결론만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강의입니까? 결론만 얘기해 주는 게.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강의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를 못하면 대한민국의 다른 데 가서 이해할 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선택을 참 잘하신 건데요.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강의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있나? 그냥 저항은 직렬 연결은 더하세요고요. 병렬 연결은 공식이 이거니까 역수를 취해서 더한다면 다시 역수 취해 주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전압은 볼트입니다. 전류는 암페어입니다지 전압이 왜 어떻게 해서 볼트로 정의되는지, 왜 어떻게 해서 암페어로 정의되는지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런 설명하고 갈 시간도 없고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장단점이 있겠죠. 생각하기 싫은 사람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간단한 이야기를 왜 자꾸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대입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내 머리가 훈련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지금 당장 이게 회전이 안 되죠?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러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막 답답하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뇌는 말입니다. 컴퓨터하고 다르게 무한대입니다. 컴퓨터는 능력이 한계가 결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CPU의 성능에 따라서 그 한계가 딱 정해져 있지만 사람의 뇌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연산 능력이나 기억 능력이 향상됩니다. 연습을 안 하고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요. 쇠퇴되는 겁니다. 치매요. 머리를 안 써서 치매 걸리는 겁니다. 뇌를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뇌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게 기억력이 되고 또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치매도 예방되는 겁니다.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70, 80 먹으신 분들이 노년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가진 것은 좀 가지고 있어요. 재산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주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딜 가는 줄 아십니까? 대학을 갑니다. 대학 중에서도 사이버 대학을 갑니다. 사이버 대학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을 들어갑니다. 수능 안 봐도 되거든요. 그 사이버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노년에. 그분들이 왜 노년에 그 공부를 할까? 굉장히 공부하는 걸 즐겨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생각하고 또 배웠던 거 또 배우고 하면서 뇌세포가 활성화가 되니까 즐겁고요. 이 즐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게 싫어지는 게 아니라 즐겁게 느껴져요. 즐겁게 되고 또 거기서 교제도 있고, 교제라고 하는 서로 사람 간의 만남이죠. 같은 공부한 사람끼리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하고 하면서 치매가 예방되고 건강한 노년을 이렇게 영위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된다면 이분들은 사이버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또 그 외에 실제 정규 대학에 진학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는데 다시 갑니다. 왜? 공부하는 것이 바로 뇌세포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생각이 잘 안 떠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뇌세포가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하물며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할 때도 어떤 부위의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그 부분을 어떻게 움직여야지만이 근육 운동이 되고 근력 운동이 되고 이것도 나오는데 뇌세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생각하는 연습이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기억이 안 되고 생각이 나중에 잊어먹을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해했는데 잊어먹을 것 같다라고 하면 메모해 놓으세요. 제가 적은 걸 똑같이 적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느꼈던 거 잊어먹을 것 같은 것을 메모해 놓으세요. 그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하나하나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과 같이 연결된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 8번과 같이 연결된 회로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회로는 직렬 연결입니까? 병렬 연결입니까? 직렬 연결입니까? 병렬 연결입니까? 직병렬 연결이죠. 여러 가지 합성되어 있습니다. 직렬과 병렬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뒤에 합성되어 있는 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합성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합성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단위부터 이렇게 3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직렬이니까 4모음이 되겠죠. 그렇게 합성하는 겁니다. 4모음을 만들어주면 그림이 이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이와 같이 4모음이 하나 더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2개가 무슨 연결이 돼요? 병렬 연결이 되겠죠. 병렬 연결이 되니까 얼마예요? 1.5옴입니다.
1.5, 즉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분의 1을 하면 이게 얼마야? 3 더하기 3에 3 곱하기 3이 되면 1.5가 되죠. 즉 똑같은 거 두 개 병렬은 2분의 3이니까 1.5입니다. 병렬 연결 똑같이 하면 그 개수만큼 줄어들고요. 직렬 연결은 그 개수만큼 배가 늘어나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1.5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요게 세 개가 다시 이렇게 직렬 연결되겠죠. 여기 1.5 있고 여기 1.5 있고 1이 있으니까 3이고요. 4가 되죠. 4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4옴을 만들어 주니까 이제 저항값이 얼마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3이 되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지금 요게 4옴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요 4가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되니까 2분의 4니까 2옴이 되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성저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3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죠. 요 2는 이거죠. 그래서 요게 얼마예요? 6, 8옴이죠. 이거에 대한 합성저항은 8옴이 되는 걸 우리가 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단위부터 줄여가면서 합성저항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리가 되겠죠? 어떤 경우에 합성저항이든 간에 저항값을 여러분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여러분한테 수준이 합성저항을 구하라 이런 문제 안 나와요. 3옴과 4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합성저항을 구하세요. 이거는 기능사 문제입니다. 여러분한테가 안 나옵니다. 기사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4년지의 대학을 졸업할 졸업 예정자나 졸업한 사람이나 전기 쪽에서 실무 경력이 4년 정도 되는 사람한테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4년지의 대학을 졸업을 바로 앞둔 사람들, 그러니까 최소한도 대학 4년을 배워야 기사 자격을 응시, 주는 것도 아니고 응시할 자격을 주는 건데요. 공과대학에서 전공해서 4년간 배워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저항 두 개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합성저항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허니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본은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수준은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해라고 하는 건 없고 무조건 암기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모르면 암기한다. 절대 안 되죠? 모르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공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모르면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전압분배 법칙과 전류분배 법칙이 있습니다. 분압법칙, 분류법칙이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뭐냐. 이걸 예를 들면 이 전압이 분배되는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다 10V를 가한 거예요. 10V를. 10V를 연결을 했어요. 그 저항이 여기가 4옴이 있고요. 여기에 6옴이 있어요. 4옴이 있고요. 6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양단에는 전압이 얼마 걸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 양단에는 전압이 얼마 걸릴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합성저항이 R0를 구하니까 4와 6이 직렬 연결되니까 이게 15옴이다. 그래서 전압이 V가 10V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0를 구하게 되면 I0는 어떻게 된다? 15옴에 10V니까 1A가 흐르더라. 그래 1A가 쭉 흘러가니까 여기 6 곱하기 전류가 1A죠. 그러니까 V라고 하는 것은 6 곱하기 전류 I0다. 6 곱하기 1이다. 그러니까 얘가 전압이 얼마다? 6V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법칙이 아니고요. 계산입니다. 계산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회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계산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집니다. 이거를 갖다 우리는 법칙으로 이제 간단하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법칙으로. 그걸 분압법칙, 전압분배법칙이라고 그래요. 전압이 분배되어진다. 전압 V는 이 상태에선 전류가 일정하죠. 이 상태에선 뭐가 일정해요? 전류 일정이에요. 그러면
오음의 법칙에서 V는 RI니까 I가 일정하면 V는 R에 어떻게 하죠? 비례. 이해되죠? 비례. V는 R에 비례해요. 왜? I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식에서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는구나. 비례하는구나. 자, 비례. 가진 만큼 주는 거죠? 가진 만큼 주는 거예요. 비례에 대한 이야기는 알 거 아닙니까? 하나에 10원 하는 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6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귤을 몇 개 살까요? 하나에 10원 하는 귤이 있는데 6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귤은 몇 개일까요? 6개입니다. 그게 비례예요. 가진 만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비례하는 겁니다. 비례. 가진 만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 전체가 이러한 값이죠. 근데 가진 만큼 전압이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비례한다. 이 식을 한번 잘 보시면 여기에 전압은 여기에 흐르던 전류를 구해가지고 전류를 구한 거죠. 저항 두 개에다가 전압 강화를 해서 구한 건데요. 이 전압 E는 R1과 R2가 있는데 R2의 양단의 전압이니까 G가 가진 만큼 전압을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압을 G가 가진 만큼 나누어 갖는다. 만약에 E1을 구하라 그러면 E1은 어떻게 되겠죠? 반대 R1의 양단의 전압인데 R1과 R2에서 R1의 전압이니까 가진 만큼 나눠 갖는다. 이게 비례예요. 비례. 뭐다? V는 전압은 R에 어떻게 해요? 비례한다. 이게 뭐가 일정할 때? 전류가 일정할 때.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전류가 일정할 때. 직렬 연결이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다. 이해하시겠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강하는 저항값에 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계산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양단의 전압 강하를 구하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비례식으로 적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 전압 분배 법칙.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6오hm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4가 있고 6이 있는데 10V를 6이 가진 만큼 나누어 걸리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해하시죠? 정리하세요. 쉽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류 분배 법칙. 전압 분배 법칙 말고 또 전류도 나누어 걸리게 되는데요. 그걸 갖다 우리는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지면 뭐가 일정하죠? V가 일정하죠. V가 일정한 상태에서 전류 I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R분의 V잖아요. 그럼 V가 일정하면 전류는 저항이 어떻게 돼요? 저항에 반비례한다.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요. 여기 10A가 흘러요. 여기 3ohm이고요. 여기 2ohm이에요. 그러면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계산하려면 마찬가지 여기에 공급되는 전압이 얼마인지 계산해 가지고 여기 전압을 이 저항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계산하려면. 근데 이거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당연하죠. 반비례합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반비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이라고 하면 I1은 반비례거든요. 2하고 3이 있는데 요게 아니라 반비례니까 남이 가진 만큼 내가 갖는다. 이거거든요. 반비례니까 상대방 거예요. 남이 가진 만큼 내가 갖는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보니까 얘는 몇 암페어가 흘러요? 4암페어 흐르죠. 그럼 이쪽에는 몇 암페어 흘러가겠어요? 당연히 6암페어 흐르죠. 왜? 키르요프의 법칙이니까 여기 4암페어면 이거 6암페어죠. 두 개 더해서 6이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6A가 흐르는 것을 계산해 보려면 I2라고 하면 2 더하기 3의 2쪽이니까 남이 가진 것만큼 내가 갖는다. 그럼 요거는 얼마죠? 6이 되죠. 이게 전류분배 법칙이에요. 계산 안 한 거예요, 그냥. 계산 안 한 거예요.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반비례한다라는 개념으로 구한 거예요. 전압이 일정하므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반비례 가지고 우리가 전류가 얼마인지, 전압이 얼마인지를 판단해낼 수가 있더라.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류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컨덕턴스 G던 저항의 역수고 모으다라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전류 I는 R분의 V였죠. 이거는 GV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된 거예요. 이 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전압이 일정한 회로입니다. 병렬 회로죠. 전압이 일정한 회로인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모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로. 3모고요. 모으니까 뒤집어지겠죠. 여기가 2모입니다. 여기가 10A가 흘렀어요. 아까 이쪽으로 흘렀을 때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I1이라면 I1은 얼마일까요? 이 그림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5ohm이었고 똑같아요. 3, 2고 10인데 똑같아요. 근데 5ohm이잖아요. 5ohm이니까 여기에 4A가 흘렀거든요. 근데 지금 5ohm이 아니라 뭐죠? 모입니다. 모. 뒤집어진 거예요. 역수. 모입니다. 5ohm이 아니에요. 모입니다. 모. 여기서는 뭐였어요? 5ohm이었죠. ohm과 모는 역수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저항이고 얘는 뭐예요? 컨덕턴스입니다. 컨덕턴스. 컨덕턴스일 때 전류 I1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몇 암페어 흐를까요? 이거는 I는 뭐에 비례하죠? 컨덕턴스에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I는 컨덕턴스에 비례합니까? 저항에는 당연히 반비례했죠. 컨덕턴스에는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이게 이제 법칙을 적용하는 연습이에요.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비례, 반비례 대답해 보세요. 비례죠, 비례.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반비례라고 하시면 안 돼요. 비례예요, 비례. 비례, 반비례를 아직도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돼서 B, C면 A는 B에 반비례하고 분모로 내려가면 A는 C에 비례하죠. 그렇죠? A는 B에 반비례하고 A는 C에 비례하죠. 기본이에요. 그럼 C는 B에 어떻게 되죠? C는 B하고 어떻게 됩니까? A가 일정하면 C는 B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입니다. 왜? 분모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C를 구해야죠. C를 구하면 이거는 A, B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일정하면 C는 B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구해지는 거 기준이에요. 이렇게 뭘 구해놔야죠. 그래서 C는 B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A는 B에 반비례하고 A는 C에 비례하지만 C는 이항시키면 A, B가 되기 때문에 C는 B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 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겠죠? A가 일정할 때 C는 B에 비례합니다. A는 C에 반비례하고 A는 C에 비례합니다. 비례, 반비례. 요렇게는 비례. 그거는 기본인 거죠. 반비례, 비례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요게 비례가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기초적인 게 부족해가지고 이해를 못하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예요? 비례죠, 비례. 그렇죠? R의 역수를 G라고 했기 때문에 I는 G의 비례니까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I1을 구하라 그랬죠. I1. 이거 구해지네요. 3하고 2죠. 뭐가 들어가야 돼? 자기 거.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6A죠. I1은 얼마 된다? 6A가 흐른다. 이렇게 구한 거예요. 여기서는 저항일 때는 4A가 흘렀지만
이거는 컨덕턴스로 역수를 취해주면 6A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적용해 먹어야죠. 이렇게 수시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압분배 법칙, 전류분배 법칙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여러분 책을 보면 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책을 보면은 접두어하고 알파, 베타 나와 있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호가 있어요. 그리스 문자 알파, 베타, A, B, C, D 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 문자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거는 좀 찾아보고 읽을 때 좀 읽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델타가 있어요. 델타. 이 델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델타를 보니까 저 올챙이 꼬리는 뭐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올챙이 꼬리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읽으라고 넣어드린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단위. 아까 전기량을 갖다 쿨롱이라고 한다 그랬죠. 쿨롱이다. 뭐 이런 기호, 커페이선스는 C이고 단위는 파라드다. 뭐 이런 거 있죠. Q는 전기량이죠. 쿨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I다, 암페어다. 이건 이 단위 읽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접두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공학 기초할 때 이야기해 드렸죠. 자, 그거 참고해서 보세요. 이 책의 원저자는 저기 때문에 제가 쓴 거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보시고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전압과 전류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자, 이 이야기 다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죠.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 오음의 법칙 정리됐죠? 오음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책에서 오음의 법칙에 모식도가 있는데요. 뭐 이걸 이렇게 해서 외운다는 것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놓은 건데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눌러요. 그럼 V는 RI다. 저항을 구할 때 전류는 R분의 V다. 저항은 어떻게 돼요? I분의 V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게 참 우스운 거죠.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니까.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키르요프의 법칙이 있습니다. 키르요프의 법칙, 제1법칙, 제2법칙에 대한 이야기 설명 다 드린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죠. 동일한 이야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항의 합성에 대한 이야기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똑같이 순서가 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뭐죠? 전류분배 법칙, 전압분배 법칙에 대한 이야기 다 이해가 됐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자, 거기까지가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거기에 관계되는 그 몇몇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책에 보면 몇몇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단위 정전환을 놓으면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그 전개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자기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자기학 기초입니다. 회로 이론에서 집어넣은 건 좀 안 맞고요.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전류 I가 2T의 자승에 8T만큼 흘렀을 때 0에서부터 3초 동안 흘렀다. 통과한 전기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기량을 구하는 식 Q는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3초까지 어떻게 돼요? 2T의 자승에 플러스 8T의 값을 DT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T의 n승을 적분을 해주면은 뭐 지금처럼 이런 식이 되겠죠. 적분을 해주는 거죠. 적분 기호 키가 아시잖아요. T의 n승을 적분할 때는 인테그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n 플러스 1분의 1에 T의 n 플러스 1승의 적분상수 C가 붙는다 그랬죠. 그 공식을 적용하는 건데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이 적분 기호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거를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계산기 켜고요. 모두 누르고요. 모두 1번에서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적분 기호 한번 눌러주고요. 식을 써야 되는데 t 대신에 x를 쓰면 돼요. 가로 열고요. x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냥 누르면 x가 안 눌러지고 알파 눌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2x의 자승, 알파 x의 자승 플러스 그 다음 얼마라고 그랬어요? 8x.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가로 닫고요.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x 누르는 방법은 알파 누르고 x 누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알파 누르고 x 누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설명 들으세요. 이게 계산기 사용법이에요. 그때그때 계산기 사용법 다 알려줘요. 따로 계산기 사용법 알려주는 거 없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는 눌러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다 들으면 계산기 다 쓸 수가 있어요. 요 화살표 오른쪽 누르면 밑에서 깜빡거리죠. 그때 0 넣으시면 돼요. 0에서부터 다시 화살표 오른쪽 누르면 위에서 깜빡거릴 때 3이죠. 0에서부터 3초까지를 인테그랄 한 겁니다. t 대신에 x만 넣은 거죠. 그래서 계산기는 x만 인식을 하니까 54입니다. 따라서 이거의 답은 얼마죠? 54쿨롱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1분 30초 안에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적분식을 안 써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하나 풀었으면 얘를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해줘야겠죠?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Q 값을 구하는데 인테그랄에다가 시간이 몇 초에 2초 동안에 흘렀는데 요게 3000에다가 2x에 x로 놓을게요. 플러스 3x의 제곱을 이걸 dx를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계산값이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예요. 36000이 나오나요? 이렇게 해서 쿨롱이 나와요. 쿨롱. 근데 문제는 이 문제는 쿨롱을 찾으면 답이 없죠. 쿨롱을 찾으면 뭘 구하라 그랬어요? 암페어 아워를 구하라 그랬어요. 암페어 아워. 그러니까 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암페어 세크거든요. 암페어 세크거든요. 그래서 암페어 세크를 암페어 아워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초를 시간으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위에 문제하고 똑같아요. 3600. 1시간은 3600. 1아워는 3600 세크. 요 관계를 기억하신 거예요. 1시간은 3600 초다. 1분이 60초니까. 그걸 알면 되죠. 그러니까 얘를 얼마로 나눠주면 돼? 36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3600으로 나눠주면 36빵빵빵을 3600으로 나눠주면 이게 10이 나오잖아요. 그게 답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여기에서 계산식을 세워서 54가 나오는 걸 확인했다면 여기에서 계산식을 세워서 36빵빵빵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답이 아니다. 암페어 세크니까 쿨롱은.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는 암페어 아워를 물어봤으니까 1시간이 3600이니까 이 값을 3600으로 나눠야 답이 되더라.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적분 때문에 이거. 근데 보통 이제 계산기를 모르는 분은 적분하라 그러니까 학원 가면 무슨 얘기 하냐면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적분 가지고 문제 푸는 거 100문제 중에 우리 시험 문제 100문제 보는데 100문제 중에 적분으로 푸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있어봐야 한 문제예요. 그거 풀려고 적분합니까? 적분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 풀지 말고요. 그냥 54 외워서 넘어가세요. 10 외워서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문제 나와야 똑같이 나오니까 54고 10입니다. 숫자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학원 강의예요. 그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산기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1분 30초 안에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36빵빵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연습해보세요. 누르면 되겠죠. 그대로 인테그랄 누르고 3000 누르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2x 알파 x 누르고 그대로 하세요. 더하기 다음 어떻게 돼요? 3x의 제곱 알파 x의 제곱 가로 닫고 끝났죠. 0에서부터 2초까지 계산기 빨라요. 그냥 답 나와요. 암페어, 세크, 암페어, 아워 단위 관계만 신경 쓰면 답이 이런 거 계산했을 때 답을 못 찾으면 곤란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런 기본 단위가 중요한 거예요. 단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전기는 단위를 잘 보면 뭐 절반은 맞고 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합성 저항, 합성 컨덕턴스 구하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이런 작은 단위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이니까 연습하면 되는데 1975년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풀 필요도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